돈 버는 비결 저한테 하나만 꼽으라면 딱 꼽는 거, 아무한테도 알려주기 싫은 하나를 꼽으라면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책은 바로 소수몽키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뭐 읽지 않는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성향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애초에 처음 시작이 잃지 않는 투자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였고 제 성향도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잃는 걸 정말 싫어하고 월급쟁이로 시작했으니까 그 월급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쵸. 이거 잃으면 큰일 난다. 그치. 예, 뭐 300만 원 이게 잃기는 쉬워도 벌려면 또 막상 정말 어렵거든요. 메꾸려면. 그치.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잃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 확실히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작아요. 한국 주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량주들의 기준으로 한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박 내는 거 말고 한방 투자 말고 잃지 않는 투자로 하자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욕심을 내면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미국 주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5월에 고정적으로 좀 들어온 수입이 좀 있으신 건가요, 주식으로?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배당금. 김 작가님도 배당금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오늘 지금 배당금 좀 들어오고 요즘 배당금 시즌인가 봐요. 네네네, 그렇죠. 요즘 좀 계좌 또 이렇게 그래도 소액이더라도 들어오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배당금으로 일단 기본으로 깔아놓는 금액이 뭐 지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월마다. 월마다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네. 네. 변동은 있지만 그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소위 제가 배당주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사실 저도 장기 계좌, 단기 계좌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이제 뭐 몇 억 정도 굴리면 이제 그래도 수익도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쳤을 때 또 직장인 월급만큼은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월급만큼 미국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배당주 미국 주식 투자 방법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미국 제가 배당주 얘기하니까 한국의 배당주만 생각하시니까 한국의 배당주는 되게 고리타분한 주식들, 되게 배당금 받으려면 그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나는 주식들 이런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미국 주식은 우량주 약 500개 정도 중에 그냥 눈 감고 찍으면 거의 다 배당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애플 배당 주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애플 배당 줘요? 네네네. 그냥 사놓으면 오르는 건 기본이고 배당금도 소액이지만 줍니다.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는 배당은 배당대로 그냥 예금 적금 수준 이상이면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받아놓으면서 그게 주식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결국 오르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가져가면서 배당은 따박따박 받는 구조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고 게다가 제가 지금 말도 빠르고 성격이 급한 성격인데 성격이 급한데 오히려 미국 주식 하는 이유가 배당금을 잘만 구성해놓은 월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은 물론 요즘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월 배당 받는 구조는 좀 힘들 거예요. 없죠. 네,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미국 따라간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몇 개 주식만 섞어놓으면 월 배당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사실 마음 편하게 하실 분도 있고 그냥 월세 깔아놓으실 분도 있고 계좌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애플 같은 게 좀 오르잖아요. 그럼 팔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한 달만 기다리면 또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받고 팔지 뭐 이러다가 또 올라 있기도 하고 떨어질 때 마음 아파도 배당 받고 기다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아는 전업 투자자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월 배당으로 가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더 단기 매매를 덜 하게 될 거다. 맞아요. 이게 매달 계속 꽂히니까. 네, 그렇죠. 한 번 더 매도할 때 신중해지다 보니까 결국 그게 수익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럼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뭐 내 돈 1억 넣으면 배당금 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1억 넣으면 월 50 정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세금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러면 이제 1년이면 한 5, 600 정도 단순 계산했을 때 받는 건데 그럼 이자율이 한 5, 6% 되는 거죠. 저는 1억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깔아놓으면 이제 해보시면 이제 시세 차익도 나오고 배당도 받으니까 그리고 점점 욕심 나시는 분들은 이제 배당주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점점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주식들도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배당률은 좀 낮아지겠죠.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섞으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못해도 한 달에 1억 기준 30 정도는 깔아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배당주를 투자하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는 건데. 그렇죠. 배당주 좀 괜찮은 종목 이거 좀 알려주신다면. 배당주 괜찮은 종목. 사실 이것도 약간 그 시세 차익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뭐 로키드 마틴이라는 예를 들어서. 아, 로키드 마틴.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주입니다. 주주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평가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오르고 있죠. 네, 맞아요. 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서 배당주도 사실 타이밍도 좀 중요하니까 네. 조금 저평가된 배당주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로키드 마틴이라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배당주는 진짜 싼 주식을 위주로 담아두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도 가져가고 배당률도 로키드 마틴 3% 정도 나오거든요. 3%. 네, 그러면 뭐 예적금 할 바에야 무조건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신다면. 요거는 딱 지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통신 타워가 있어요. 통신 타워. 네, 그러니까 종목명은 두 개인데요. 1, 2등이 아메리칸 타워라는 주식하고 크라운 캐슬이라는 주식입니다. 네.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5G 아시죠? 네. 5G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2020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게 1년 넘게 지금 지연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다시 이제 투자가 재개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한동안 이 주식들이 배당주이면서 되게 우량한 주식이었는데 거의 1년 내내 죽을 썼어요. 근데 요즘 조금씩 이제 괜찮은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어차피 장기 투자용이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아메리칸 타워는 배당률 한 1.5에서 2% 나오고 크라운 캐슬은 3에서 4%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미국을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주주들이 통신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SK, KT, LG가 무조건 돈 벌어서 얘네한테 주는 거죠. 그냥 땅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통신 타워 다 꽂아놓은 두 개의 독점 기업인데 이런 것도 사실 마음 편한 기업이죠. 지금 소수몽키님이 말씀해주신 배당주 이야기를 종목을 좀 들어보니까 단순히 배당만 준 게 아니라 좀 앞으로 향후 좀 괜찮아질 거라 보는 종목을 사면서 배당은 받으면서 시세 차이까지. 그러니까 배당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 손이라고 하죠. 떨어지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 잘 준다 혹은 배당 주니까 아무데나 사도 되겠지는 조금 그렇고 공부를 조금 하셔보신 다음에 말대로 저평가가 됐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좀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까 제가 여름에 패딩 사기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이 아메리칸 타워도 사실 여름에 패딩 사기 전략입니다. 하반기에 5G 좋아질 거니까 이런 걸 투자해보자 하면은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지금 다우 지수든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다 최고치인데 도대체 우리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참 타이밍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초보 투자자일수록 더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간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인간지표라고 이제 약간은 역발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이밍 없이 그냥 한 주씩 다 사면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주라도 좀 손해보면 아까우니까 싸게 살 때. 그래도 좀 싸게 사는 기준을 드리자면은 일단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버리면 아예 그냥 고점에서 시장이 잘 나가다가 분명히 1년에 한두 번씩은 시장 하락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있죠. 절대 일자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인데 그 기준을 평균 내보면 그래도 한 10% 하락할 때 정도면 중장기로 봤을 때 손해보지는 않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기준을 드리면 10% 하락할 때 1차 매수한다. 투자금의 한 절반 정도 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한 15% 하락하면 2차 매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대비 혹시나 20% 정도 하락하면 마지막 투자 자금을 넣어놓으면은 크게 이제 손해보실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시장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그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간지표로 활용한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조금 조심했다가 딱 신문 1면에 뭐 이제 시장 공포가 시작된다. 뭐 개미들이 뭐 곡소리 난다. 약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관점에서는 좀 남들이 겁낼 때 들어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언론에서 뭔가 겁을 주거나,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언론에서 뭔가 지금 삼성전자 10만 전자, 뭐 12만 전자 산다 하면 이제 그때는 좀 꼭대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전부 다 삼성전자 지금 원래는 사지 않으려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막 사려고 하면 고점이구나. 그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간지표입니다.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에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삼성전자가 95,000원인가 6,000원인가 최고점이었을 텐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지금 쭉 다시 떨어져서 한 7만 원 중후반인가요? 지금 또 안 물어봐. 맞아요. 정답입니다. 저도 꼭대기에서 물어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조정이라고 하죠. 한 2달만 되니까
개미 투자자분들이 다 떠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개미들이 떠났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재미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경험 삼아서 남들이 안 살 때 사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전문가 이제 소수몽키님이 추천하는 뭐 종목 혹은 좀 ETF 있다면? 네. 일단 저는 딱 기준을 세워놨는데요. 그냥 안정적으로 한 5년 정도 이상은 그냥 큰 이슈 없이 상승할 만한 종목들. 안전 우상향. 네, 안전 우상향.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정책적인 이슈가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정책 테마주가 있잖아요. 뭐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도 아무래도 대통령이 누구냐 아니면 행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주식들. 그럼 지금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바이든의 행정부에 관련된 주식들, 그 정책 관련주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좀 길게 보고 더 길게 보고 좀 유망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좀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이제 쉽게 말하는 테마 성장이라고 저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현금 흐름 만들어주는 제가 말씀드린 배당주들 그 네 개를 깔아놓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이제 알아서 종목들이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려보면은 안정적으로 우상할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는 역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팬덤 일단 10억 명 이상의 팬덤을 가져서 애플이 자동차 만든다는 소식에 전 증시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이미 이제 다음 차세대 이제 증강현실 분야도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아무 자동차에다가 애플 딱지만 붙여도 자동차 가격이 뭐 2배로 오른다 이런 썰이 있듯이 그런 팬덤을 공감하신다면 애플 주식은 뭐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주식 중 하나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나 이겨라 전략인데 그 테슬라 아시죠? 그리고 니오라는 혹시 자동차 아시나요? 알죠. 중국판. 중국 1등 전기차 기업이거든요. 그 두 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가 떠도 엔비디아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들을 좋아하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주식들은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고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정책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밀어주잖아요. 뭐 이건 누가 와도 지금 정책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충전소 주식들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뭐 차지 포인트나 블링크 차징, 테슬라도 사실 충전소 자체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3종 주식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망성장주, 그러니까 좀 길게 보는 거. 당장은 실적이 없지만 좀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 중에 아까 제가 메타버스 말씀드렸잖아요. 증강현실. 요즘 핫하죠. 네, 너무 핫한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2022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실적에 잡힐 가시권에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증강현실 시대가 오면 무조건 또 돈 버는 기업이 제가 아무나 얘기하라 전략으로 쓰는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어요.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PPT 아시죠? 게임계의 PPT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PPT, 파워포인트라는 그 백지에 발표 자료도 만들 수 있고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유니티라는 기업이 그 게임 만드는 사람한테 주는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게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게임 한 100개 중에 뭐 90개 이상의 게임들이 다 그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게임의 시대, 증강현실 시대가 오면 무조건 돈 버는 기업으로 그냥 묻어놓기 좋은 기업도 여기 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비싸잖아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온라인 중개, 부동산 중개, 어려운 말로 이제 프랍테크라고 하는 이쪽 분야가 상당히 뜨고 있고 유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랍테크 1위,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온라인으로 검색해주고 중개해주면서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이 기업이 진로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도 이제 저는 공감이 되는 거죠. 이제 전세 뭐 이런 거 월세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이 수수료가 좀 아깝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수수료는 어쨌든 따라 올라가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중개 수수료가 10배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고정관념이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집은 무조건 봐야지라고 했지만 요즘 저 같은 밀레니얼들은 어차피 그 사진이나 3D 스캐닝으로 어차피 다 보이잖아요. 설계도면만 봐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요즘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아주 유망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주들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현금흐름 만드는 개념으로 너무 이거 가지고 뭐 수익이 몇 배를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의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앞서 말씀드린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조금 저평가된 배당주들을 사 모아서 적절히
이제 수익도 내시는 방법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몽키님은 이제 미국 주식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에 어떤 섹터를 그래도 가장 좋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크게 저는 세 분야를 네. 보는데요. 일단 경제 재개 첫 번째, 일명 리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내년도 크루즈 여행이 지금 이미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뭐 웃돈을 주고라도 여행 가겠다는 소비자들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올해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에라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행 관련주들 네. 그리고 여행 회복되면서 따라가는 결제, 광고 이쪽이 이제 한 세트거든요. 경제가 재개되면서 소비가 붙는 주식들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식을 하나를 찝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바이든 정책에 따라서 네. 가는 친환경 주식들. 친환경. 예. 아까 말한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는 쪽을 짚어서 하나 두 개 정도로 압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메타버스가 사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경쟁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시작했고 페이스북은 신제품 출시한다 그랬고 2022년부터는 애플이 신제품을 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섹터는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고 좋은 주식들은 선점해 두시면 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과 뭐 광고 결제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친환경, 세 번째 메타버스인데 뭐 섹터별로 꼭 확인해야 되는 중간중간 뭐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리오프닝이니까 변수는 역시 그 예상치 못하는 그 코로나에 대한 또 우리나라도 좀 아시지만 재확산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가별 변수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순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전 종식에 방점이 찍힌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회로 보이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지만 또 중간중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대당이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죠. 통과가 돼야 되는,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난항을 겪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국은 이런 거는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보실 부분은 중간중간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메타버스 역시 실적이 당장 잡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시된다고 당장 돈 버는 건 아니고 페이스북도 적자 내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돈은 되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출시 소식이나 또 경쟁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섹터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원자재라든지 경기에 진짜 크게 영향받는 주식들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본인과 안 맞아서? 네, 저랑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막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당연히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회복되니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사실 2016년에 경기 민감주 투자했다가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변동이 심한 건 개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를 말 그대로 사이클을 잘 타야 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주식은 별로 선호는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종목도 좀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소수몽키님은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김 작가도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 아마 서로 유튜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 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두 명 다 정보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 만들고 있어도 저는 유튜브에 있는 크리에이터, 특히 재테크 관련돼서 거의 모든 유튜버는 정보에서 신호와 소음이 있다면 신호만 만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소음도 만들고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맞죠. 소음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어떻게 좀 이 신호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책에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좀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으로 돈 벌려면은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TV든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 이게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김 작가님 공감해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돈 벌고 싶으면은 좀 의도적으로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니 그러면 정보를 어디서 얻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일단 초반에는 좀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내는 팁을 드리자면 그 많은 분들이 의견과 전망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의견이나 혹은 그 기사든 컨텐츠에서 의견이나 전망은 사실 크게 중요하게 비중을 낮추고요. 그 뒤에서 그 사람이 그걸 말하는 근거를 잘 체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섹터가 좋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좋은지를 들어보면 그게 공감이 되면은 체크해 놓고 오케이. 근데 그 논리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 그 전망은 저한테는 소음인 거죠. 예,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 이런 것보다도 뒤에서 말해주는 근거들, 논리들을 자꾸 그거 위주로 좀 비중을 높게 들으시면 점점 더 이제 소음보다는 신호를 체크하는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그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유튜브 막 이런 걸 안 쫓아다니셔도 하나의 뉴스를 보더라도 아, 이거는 소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 좀 분석하는 방법이랑 뭐 산업 리포트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정보 3가지가 있다면. 네. 제가 돈 버는 비결 저한테 하나만 꼽으라면 딱 꼽는 거 아무한테도 알려주기 싫은 하나를 꼽으라면 산업 리포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산업 리포트가 말 그대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그 어떤 산업이 주목받기 전 혹은 주목받기 시작할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미리 분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시점 자체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 리포트가 일단 발간되면 일단은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봅니다. 왜냐면 그 산업에 가장 밝으신 애널리스트 분이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쵸. 네,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급등하기 전이나 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나와주기 때문에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신 분들도 조금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지만 산업 리포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산업 리포트에서 좀 더 요령을 드리자면 딱 3가지만 보거든요. 다 보면 좋지만. 그래서 첫 번째가 성장률입니다. 제가 아까 종목 고르는 기준에서 그 산업이 성장할지 보라 그랬잖아요. 사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투자한다면 커피 시장이 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커피 시장이 거기 보면 얼마나 성장할지 대충 나오거든요. 적어도 이게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사양 산업이라면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조금 투자가 아무래도 어려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보류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점유율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한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독과점인지 그 진입 장벽이 높은지 이런 거 체크할 때 시장 점유율 체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업 리포트에서 점유율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점유율이라고 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동그란 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1, 2, 3등이 누가 있는지 나오고 각각의 점유율이 나와요. 그럼 거기 딱 한눈에 아, 지금 독과점이구나 아니면 경쟁이 치열하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일정입니다. 스케줄.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서 그래도 조금 초과수익을 내고 싶다면 미리미리 일정을 체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름의 패딩 사기 전략인데 산업 리포트는 그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월, 7월에 도쿄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면 그 산업 리포트는 미리 나오거든요. 이렇게 2,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저는 도쿄 올림픽이 만약에 열린다는 걸 알고 있다면 올림픽 수혜주를 미리 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리포트가 돈 되는 그 보석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률, 점유율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 그 기업 리포트도 있잖아요. 기업 리포트 좀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산업 리포트를 항상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는 개별 기업에 관심 많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 리포트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쓴 의견 전망보다도 이 기업이 뭘로 돈 버는가 체크하는 게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주식을 움직이는 1순위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뭘로 돈 버는가거든요. 매출 비중을 봐야죠. 그렇죠. 예. 거기서 그 기업이 뭐니 해도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뭔지 체크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꺾이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돼도 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되게 미미한 비중과 대한 이슈로 막 흔들린다.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메인 이 기업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이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리포트 막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딱 하나만 본다면 저는 딱 켜가지고 도대체 이 기업이 뭘로 돈 버는데 요걸 1순위로 보고 하나만 고르라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랑 휴대폰이 무너지면 더 이상 투자의 목적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시세 차익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수먼키님 말씀하신 거는 월의 현금 흐름이 꾸준히 50에서 200 사이로 얼마씩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일단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정말 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노릴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단기적으로 노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고 파는 매수 타이밍을 내가 정하려고 한다는 건데
사실 그 개인 투자자에게 맞는가?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단타 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고 네. 지금도 제가 단타로 장기 투자보다 잘 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저같이 평범한 정말 개인 투자분들일수록 네.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그렇죠. 결국은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그 극소수의 정말 고수, 무림 고수가 아니시라면 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겠죠.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을 해보면 확실히 그 공부한다고 대박이 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면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이렇게 김 작가팀 보신 분들도 공부 다 열정 넘치시는 분들인데 제 책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망설여지신 분들도 너무 막막해 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하나의 투자 대상이 더 늘어난다는 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투자처가 늘어난다는 게. 네. 그래서 혹시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소수몽키의 한 권을 끝내는 미국 주식의 저자 소수몽키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